인사드리겠습니다. 교보 노블리의 플라워 콘서트 오늘 해설을 맡게 된 김태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우선 공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그렇게 보시다가 그냥 목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장 보기 편한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겠어요? 가장 편한 자세. 의자가 불편하신 분들은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요. 가장 편한 자세로 의자를 틀어서 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정면이 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측면에도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공연 콘서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림 감상하고 최고 실력을 같이 이제 감상하는 콘서트인데, 다만 이제 그림이 피카소와 마티즈입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고 계시죠? 안 계시나 봐요. 이게 지금 시대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피카소와 마티즈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지 누구랑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품격과 교양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할게요. 피카소랑 마티즈가 대단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피카소와 마티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는데, 사실 이제 그 미술책이라든가 뭘 접하시면은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뭐 입체파, 야수파, 색채 해방, 형태 해방.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구나라는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현대 미술을 열었던 위대한 선구자라고 하지만 이들의 그림을, 현대 미술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전 시대의 그림과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대 미술이겠구나. 바로 이들이 나오기 전에 당시 미술에는 어떤 그림이 가장 위대한 그림이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장 오기스트 앵그르의 초상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박물관 만나는 게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것들. 이게 당시에는 그림이었고 이게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그림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1834년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가 나와서 의미가 없어지죠.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세워놓고 수개월 동안 수십 번에 걸쳐서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 고된 과정으로 탄생하는 그림인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앞에 세워놓고 찰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화가들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림의 위대함이란 물감을 가지고 이 평면에다가 완벽한 대상을 재현시켜서 사람들한테 환영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카메라가 그걸 다 하네? 몇 초 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근데 항상 그러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죠. 그림에 대한 정의와 회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마티즈가 선빵을 칩니다. 마티즈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물감이, 왜 색이 저 흰 옷을 재현해야 돼? 왜 빨간색을 가지고 이 여자의 저 보석 색깔을 재현을 했냐 이거야. 색 자체 그대로 색을 표현해야 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회화의 방향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윤곽선이나 형태 안에 갇혀있던 색이, 뭔가를 재현하던 색이 그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했던 첫 번째 작품이 1905년 도튼 살롱전에 전시가 됐을 때, 당시에 프랑스는 미술계는 발칵 뒤집어지죠. 똑같은 초상화인데 마티즈가 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화가들은 다 이런 초상을 뽑아내고 있는데 당시 출품한 작품이 이거였어요. 지금 현대인의 눈에는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격적인 어떤 작품들 너무 많이 좀 보셨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부터 그림은 다 뭐였대요? 이거였죠. 이게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놈이 와서 어머 세상에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색이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느낌. 색으로 저 여자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 마티즈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색이 갖고 있는 그 특징과 색이 갖고 있는 힘을 그림 그대로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그 색으로 이 모델의 내면을, 화가가 품고 있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자 했던 마티즈의 첫 번째 시도는 당시에 파리를 대단히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이 그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당시 평론에 나왔냐면 조악스럽다, 역겹다라는 평을 받고 시작한 게 혁명의 첫 번째 발자국이었다 보시면 돼요. 마티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색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 주는 즐거움, 색이 주는 기쁨을 어떻게 화폭에다가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소재를 어떻게 그려야지 색의 즐거움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실험적인 그림을 그 다음에 그 살롱 노톤전에 던져놓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이 작품입니다. 제목이 삶의
기쁨.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무릉도원 같죠. 혹은 파라다이스.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 그래서 인간들 보면은 악기를 불고 있거나 아니면은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썬텐을 하고 있거나 가운데 언니들 춤을 추고 있는 인간이 가장 나른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그의 감각적인 색채로 그림은 대단히 관능적이면서 몽환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드는 색이 주는 즐거움을 표현한 작품.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여기서 인물 중에서 가장 그 인간의 어떤 욕망과 즐거움이 가득한 군상들은 인물들은 어떤 거로 보이시나요? 이 중에서 어떨 때 인간이 가장 흥분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인간의 욕망과 즐거움이 가장 증폭돼 있는 그 군상들만 따로 뽑아서 그린 그림이 이 작품이에요. 가운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춤추고 있는 언니들. 요것만 다시 따로 뽑아서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극적인 형태로 구성한 게 마티즈의 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1912년에 러시아 가서 러시아 이제 세르게이 수추킨이라는 대단히 돈 많은 부호의 저택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보기보다 생각보다 되게 큰 작품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게 에르미타지 미술관이거든요. 그림 크기가 거의 3.5m, 4m 육박하는 크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요, 이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인물들한 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색깔은 딱 세 개밖에 없죠. 땅을 상징하는 초록색,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 인물들은 붉게 색깔이 살이 달아오르고 있죠. 왜? 여러분 운동하고 났을 때 몸이 이렇게 후끈 달아오는 그 느낌 아시죠? 그래서 춤에 뒤꿈치를 들어올리면서 이들은 무아지경의 어떤 춤추는 모습에 빠져 있는 그 흥분 상태를 화가는 단 세 가지 색감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어떤 그 정신과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온 환자들 중에서 대단히 삶이 무료하고 권태로운 어떤 그런 현상을 달리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대요. 혹시 춤을 추시냐고. 춤을 춰보신 적 있으시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춤을 춰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춤을 추시는 분들은 대단히 표정이 밝으세요. 우선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왜 말씀드리냐면 의외로 춤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대단히 어떤 의식과 남의 시선 때문에 몸을 못 움직이거든요. 오늘 꼭 돌아가셔서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춤을 한번 춰보세요. 나의 몸짓으로 어떤 나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의 아마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데 나도 모르게 웨이브를 엄청 잘해. 난 타고난 춤꾼이구나 라는 느끼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한 분은 음악이 나오고 나 혼자 있는데도 춤을 못 춰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춘다는 행위 자체는 내 안에 어떤 들썩이는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 강렬한 에너지를 피카소는 이 그림의 화폭에다가 단순한 구성과 세 가지 색채로 폭발시켜놨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 보면 이 여자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이 여자 지금 그림의 소재나 내용은 대단히 단순하죠. 그냥 후식 준비하는 순간이에요. 그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창밖에 봄날의 풍경이 싹 하고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봄의 그 기운이 이렇게 식물과 어떤 다양한 문양으로 이렇게 피어나면서 붉은색으로 가득 따뜻하고 강렬한 어떤 기운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 그 마티즈가 처음에 썼던 색은 원래 파란색이었대요. 파란색. 마티즈의 색은 원래 고유한 색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러시아에 갔을 때 뭘 보냐면 크렘린 궁전을 봅니다. 그리고 붉은 광장을 보고요. 거기에 있는 바실리 성당을 보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그 붉은색을 영향을 받아서 붉은색에 대한 또 하나의 실험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마티즈 그림 중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 이 강렬한 색감 말고 이 장식적인 문양, 이 두 개만 하시면 마티즈 그림 끝나요. 장식적인 문양. 이 문양 왜 그려놨을까요? 현란하게. 이유는 간단하죠. 빨간색만 칠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빨간색만 칠하면 심심하겠죠. 근데 마티즈는 대단히 감각적인 천재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문양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단히 상징성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 꽃들은 뭐 여성의 생명력이나 생식력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그 문양이 들어오는 순간 그거 아세요? 빨간색의 단면이 될 수 있는 그림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리듬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빨간색만 떡 나오는 것보다 이 문양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강렬한 붉은색을
나름 절제시켜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티즈의 장식적인 문양. 이 두 개 알고 계시면 이제 마티즈의 그림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짐작하실 수 있다라는 거. 러시아에서 그 마티즈가 그림을 그린 이 두 가지 그림 보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오빠가 대단히 지금 뭔가 이렇게 예술의 열정으로 들떠 있다라는 느낌. 그런 그가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와 대화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 러시아에서 인간이 왔는데 아내가 느낌 이상해. 왜? 마티즈가 러시아에서 올가 메르손이라는 어떤 여자랑 썸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집에 왔더니 아내를 보니까 어머, 아내가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아내가 딱 앉아서 자기야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 그때 느껴지는 화가의 어떤 심경이 파란색으로 쭉 퍼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바깥에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양반은 지금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는 느낌의 또 하나의 장치를 쓴 게 아닌가.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요. 난간에 NON이라고 써 있어요. 프랑스어로 농이란 뜻입니다. 노란 뜻이에요. 이 대화에 대한 거절.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술 드시고 가끔 남자분들 외박하시죠? 아닌가요? 외박하고 아침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아내가 저렇게 앉아 있죠. 그때 그 아내의 자화상을 이 순간에 또 하나 그려요. 이 시기에. 그게 마티즈의 유명한 이 자화상입니다. 아내의 자화상. 그렇죠. 사실은 이 그림은 당시에 그 평단에서는 대단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 어두운 색을 바탕으로 주황색 딱 하나 집어서 나름 대단히 세련되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방금 그 마티즈와 아내가 대화하는 그 파란색은 대단히 차갑고 서늘해 보여죠. 자 이제 거꾸로 볼게요. 어떠세요? 조금 밝고 따뜻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빨간색을 봤기 때문에 얘는 되게 차갑게 느껴졌는데 거꾸로 얘를 본 다음에 어때요? 얘를 봤더니 이 둘의 대화가 아내가 당신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아침에 와서 자기가 잘 잤어? 라는 대화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해드리자면 피카소와 마티즈의 그림의 특징은 현대미술의 특징이기는 한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결론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 그림의 주제와 결론은 누가 짓는 거예요? 보는 사람한테 건네진다라는 거. 됐죠? 이 그림 보고 아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남자가 나랑 결혼 생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아내가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마티즈는 이런 식으로 색으로 솔직하게 본연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마티즈도 그러겠죠. 아내한테 더 이상 영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어디 떠나다니면서 다른 모델을 그림에 그리겠죠. 당시에 예순이 가까웠던 마티즈가 놀랍게도 어떤 그 성적인 욕망과 갈망이 이렇게 불끈 타오르는 시기가 나와요. 그가 니스에서 그림을 그렸던 시기인데 그때 앙리에트란 모델을 만나서 대단히 그 농염하고 뜨거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마티즈 그림 이런 그림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들. 이런 그림만 7년을 그립니다. 뒤에 장식적인 배경과 마티즈의 그 강렬한 색감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자세를 취하는 여자의 그 뇌세적인 표정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정말로 에로틱의 끝판왕 같은 어떤 그림이 완성되죠. 소재 자체도 이게 집에서 이렇게 옷 입고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서양인들은 다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술탄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하렘이란 곳에서 술탄의 선택을 받은 여자를 오달리스크라 불러요. 그리고 서양 애들의 성적인 판타지로 가장 많이 19세기에 쓰였던 게 이 오달리스크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음란한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오달리스크를 표방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여자를 또 그래 엄청 많이 그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두드러진 건 이거. 전 이 그림 딱 보자마자 찜질방 들어갔네 이 여자.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뿜어내는 그 공간의 열기와 이 여자의 열기가 그림 밖으로 확 나올 만큼. 또 하나 여러분 이제 그 마티즈 그림에서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의 장식적인 분위기라 보시면 돼요. 주변의 장식적. 그래서 인물보다는 항상 배경을 보셔야 돼요. 마티즈가 거기다 대단히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감성을 인물에다만 담아주지 않고 주변의 장식의 배경에 그리고 색감에다가 같이 연결시켜놨다라는 거. 근데 이때 또 다른 여자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달라졌죠. 그림이 조금 더 온화해졌고 평면에 가까워졌고 곡선이 대범해지기 시작하고. 왜 그럴까요? 여자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22살의 러시아 여자 리디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그림 속에 느껴지는 정서 느껴지시죠? 단아하고 대단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여자. 대단히 심취해요. 말년에 70살이 됐던 마티즈가 이 여자, 이 모델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조수로서 대단히 심취하게 되고 이 초상을 보고 아내가 뚜껑 열립니다. 왜? 여기에는 남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거든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본인은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뭐 하자고 하냐면 이혼하자 그래요. 말년에 마티즈는 대단한 명성을 갖고 부를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황혼 이혼을 당합니다. 황혼 이혼을 당할 때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자, 마티즈 그림의 가장 중요한 문양 중에 하나인데 뒤에 있는 초록색 잎사귀 보이세요? 필로덴드론이라는 식물인데 저 식물의 상징성은 항상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그 문양이거든요. 마티즈 그림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두 여자가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마티즈의 하나의 어떤 본인의 상황을 이입시킨 거란 평을 받고 있어요. 왜? 기타를 치고 본인한테 즐겁게 해주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리디아고요. 저기 다소곳하게 앉아진 여자 누굴까요? 아내였던 아멜리. 이거 본인의 심경이죠. 예술가로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자기를 평생 뒷바라지했던 여자. 그 두 여자가 행복하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심경이 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자분들이 욕하죠. 이때 근데 아쉽게도 아내가 떠난 다음에 마티즈는 대단히 그 12장 암에 걸려요. 그게 뭐 여자분들 속으로 그러죠. 잘됐다 이놈. 12장 암에 걸리는데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납니다. 마티즈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암에 걸린 다음에 이게 그 살아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기력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이 강한데 그때 뭘 하냐면 종이를 오리기 시작을 해요. 종이를. 그래서 종이를 오리기에 어떤 그의 새로운 미술 양식이 그 뒤로 터지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작품들이죠. 이게 이카로스의 추락이거든요. 아시죠? 끊임없이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날다가 결국 떨어져서 죽는 이카로스. 근데 여기에는 마티즈의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고스란히 이입시켜놨죠. 육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이렇게 추락하고 있지만 나는 계속 내 몸은 그걸 뒷받침하고 못하고 있지만 다 그렇죠. 우리 안에 뭐예요? 저 빨간색 심장처럼 뜨겁게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죠. 추락하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예술가로서의 뜨거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는 이런 종이 오리기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걸 많이 그리자면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좋았던 어떤 기억들을 많이 또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겠죠. 10년 전에 아내가 있을 때 폴리네시아 타히티 섬이 있는 다 갔다 오셨죠? 타히티야 뭐 거기 있는 그 갔다 왔던 그 여행을 떠올리면서 마티즈가 폴리네시아 바다와 하늘을 종이 오리기로 완성을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에메랄드 바다, 그 바다를 3m의 커다란 화폭에다가 종이를 오려서 붙여서 표현을 하는데 배경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은 고기와 해초류들은 다 흰색으로 오려서 붙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3m짜리 파란 배경에 해초류와 식물들을 올려서 나는 어떻게 폴리네시아의 바다를 표현할 수 있을까? 쉽진 않겠죠. 그게 완성된 게 이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결코 쉽게 나오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은 어떻게 만드냐면 새를 그려야 하는데 그 하늘에 그 폴리네시아 하늘에 파란 하늘에 새를 그리고 싶어서 마티즈가 일이 넘은 나이에 그때 뭘 하냐면 새를 300마리를 키워요. 그리고 새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200여 장의 습작을 완성한 다음에 만든 작품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저희가 밖에다 걸어놨습니다. 포토전에 보셨죠? 오시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마티즈의 그림은 대단히 어떤 즐거운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음악으로 같이 실력으로 들어볼 거는 로즈 꽈르텟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실력 연주팀이거든요. 그분들이 마티즈가 보여줬던 이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음악으로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음악이요. 쇼스타코프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왈츠.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